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국민 마이크 김윤종, 김진희, 이성희 국민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은퇴하신 줄 몰랐는데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요. 저는 연구원에서 한 4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2011년도 8월 달에 은퇴한 김윤종입니다. 예, 저도 패션 사업체에서 한 임원 좀 하다가 2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가 62살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저는 그래도 좀 어렵지만 이제 극복을 했는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도 좀 지고 정신과 의사 그 상담도 받고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 어떤 아까 이제 나중에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사회 규범이나 규정 때문에 그 은퇴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 좋았었죠. 예, 그때는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은퇴하실 날이 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비슷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한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몇 년 전에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법원 갈 때마다 뵈러 갔던 교수님들도 이제 은퇴하셔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준비를 차분하게 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뒤에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준비 없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위축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명함 없죠. 명함을 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갈 데 없죠. 그 다음에 할 일 없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좀 위축이 되셨었던 거죠. 공감 가는 부분도 사실은 도망가는 것보다는 좀 더 부딪혀보는 것도 그건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시네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까 2011년도 은퇴를 했는데 한 2, 3년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니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세대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대학원도 가고 또 유학도 가겠다고 하니 학비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친구들 노후가 불보듯이 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좀 많이 되죠. 이 현행법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이 60세고요. 또 교육 공무원이 62세, 대학 교수가 65세, 민간기업이 60세입니다. 이 정년 기준 나이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좀 이르지 않나 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었는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좀 부족해질 텐데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정년이 좀 늘어진다면 그런 어떤 노동력 부족 현상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62살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팔팔할 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회적인 규정 때문에 관둔되는 것이 너무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OECD 국가하고 비교할 때 변호사님 지금 저희 나라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일단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주 특수한 직역만을 제외하고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제 퇴직 나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막상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기준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고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65세에서 72세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5세로 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정부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가동연한을. 그걸 따라서 결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되고 있고요. 독일, 덴마크, 일본 이런 나라들은 67세로 꽤 높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일본에서도 또 무슨 이렇게 일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네.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좀 낮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를 바꿔가지고 67세로 이제는 거의 완전히 정착한 그런 상황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 62세, 또 싱가포르 63세로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늦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 혜택 받는 기간도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요새 또 1인 가구 늘어나는데, 또 고독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은퇴 시기를 좀 단계적으로라도 좀 늘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 21일에 대법원의 은퇴 정년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잠깐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15년에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4세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들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과 2심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살아있었더라면 군복무를 마친 시점부터 6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노동력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었고요. 이제 원고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니다. 이젠 60세가 아니라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전제를 깔고요.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예전에도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목회자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70세까지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60세가 가동연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일반적으로도 65세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55세에서 60세로 바뀐 시점이 무려 3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이후에 이런 판례 변경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회자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연한하고 이제 정년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가동연한 말 그대로 정년됐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근로수명 이렇게 봐야겠죠. 정책적으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이렇게 좀 상향해서 이렇게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79.7세, 여성의 경우에는 85.7세로 꽤 높습니다. 이걸 좀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고요. 또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정책에 관련된 법령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고령의 기준, 이 나이대를 65세로 대부분 잡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60세보다는 65세가 현실적인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은퇴하신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그걸 또 몽땅 떠받아야 되는 그 사실은 말이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요즘 신문 기사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공도사 그래가지고서 65세 이제 그거를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 자꾸만 지하철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70세로 올려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좀 정년도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년은 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규범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좀 고려는 돼야 되겠죠. 좀 천천히 이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긍정적인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정년의 나이가 지금처럼 상향 조정된다면 어떤 사회적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 대부분은
확실히 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느끼고 계세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30년 전처럼 너무 갑자기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준비를 좀 하자. 준비를 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자. 그리고 임금 구조를 개편하고 또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이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년을 하고서 아마 대부분 그 연구원이나 기업체가 그렇습니다만은 1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가지고 상당히 좀 하향 조정을 하고서 나가는데 그것이 보면은 아직 법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규범이지 법으로는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좀 강제성이 있다든가 뭐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정년에 대한 그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지급 시기가 조정되면서 여러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그때 되면 65세가 네, 맞습니다. 연장이 좀 되는데 공백 기간이 지금 한 5년 네, 있잖아요. 그 사이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좀 국가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그런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도와줄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연금 수급 시기 때문이라도 좀 필요성이 사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되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2023년까지는 가 되면 65세로 수급 시기가 많이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공백기에 충격이 좀 완화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60세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실업을 떠올리거나 유인력을 떠올리거나 고령을 떠올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개선돼서 좀 사회가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그래도 언젠가는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은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보니까 무슨 아주 고급 자격증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공공의 어떤 그 일반 자격증들 쉽게 얘기하면은 정보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수배설가, 뭐 문화해설사 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어떤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사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년을 늘리는 게 어떤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어떤 믿음을 주는 것. 그다음에 어떤 교육도 좀 해주고 홍보도 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국가나 사회가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니어분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년들도 정년이 더 이상 뭐 노동의 끝이 아니라 일종의 생애의 전환기처럼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곧 가까운 나의 미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회가 이걸 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를 형성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게 대립 구조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대립이 아닌데 이게 좀 융화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 바꿀 수 있는 분명히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